네, 안녕하세요. 진유진입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다들 느끼시죠? 저는 겨울이 두려울 정도로 정말 악건성인 피부인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보습에 엄청 진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간 제가 보습에 관련돼서 공부해왔던 그런 지식들과 제품을 써가면서 생긴 노하우, 제품 추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 첫 번째, 왜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까요? 건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밖이 건조하잖아요. 우리 빨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래가 밖이 건조한 환경일수록 잘 마르죠. 빨래가 내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내 피부의 수분을 밖이 건조하면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난방으로 인해서 또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깥 온도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피지를 분비를 하잖아요. 피지는 사실 우리 피부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이 되면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더 건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은 굉장히 따뜻하고 실내에서는 밖은 굉장히 춥잖아요. 온도차가 일종의 피부에 자극이 되게 되고 장벽이나 이런 기능들이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수분이 잘 날아가는 피부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겨울철 쌩쌩 부는 이 바람. 우리 빨래도 환풍기 이렇게 돌려놓으면 더 잘 마르잖아요. 바람이 더 많이 불면은 피부에 있는 수분도 더 빼앗기기 쉬워요. 그래서 겨울철에 더 건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겨울철과는 큰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건조하기 쉽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너무 슬픈 사실인데 피부 세포 안에 천연 보습인자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과정이 원활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천연 보습인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진답니다. 그러니 지성 피부였던 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이 보습 컨텐츠 꼭 확인을 해주시고 내가 점점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때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건조함은 피부 노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손상돼서 내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 케어 정말 필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겨울철 보습 루틴과 그 루틴에 맞는 제품 추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클렌저입니다. 제가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했을 때와 알칼리성 클렌저로 세안을 했을 때 세안 직후의 당김 정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피부 pH가 높게 되면 피부가 여러모로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벽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평균보다 pH가 좀 높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클렌저부터 약산성을 사용을 해줬을 때 훨씬 더 피부가 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호 정도밖에 안 나는 각건성 피부인데요.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지성 피부 분들께서는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을 사용을 해서 그런 피지를 잘 걷어내 준다든지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닦자마자 얼굴이 당긴 게 확 느껴지는 그런 피부거든요. 제 겨울철 정말 최애 미스트는 바로 이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크림 미스트입니다. 세안 후에 아침 저녁으로 저는 무조건 이 미스트 꼭 뿌려줍니다. 이 미스트의 최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미스트 제형으로서 세라마이드를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고함량 담지한 그런 미스트 제품이에요.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질 타입의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트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벽돌이 피부 세포라면 이 시멘트 부분이 이 피부 세포 간의 지질 부분이고 이 지질의 역할은 이제 이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해줍니다. 이 지질의 이제 구성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라마이드를 보충을 해주면 피부 보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크림 미스트를 뿌려주고 나서는 저는 아침에는 패드를 붙여줍니다. 패드 제품 중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즈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즈 타입은 피부의 밀착력도 조금 떨어지고 좀 저한테는 자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즈 타입보다는 겔 형태나 제형을 많이 머금고 있는 제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제품도 굉장히 함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제가 패드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헤어하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저녁 루틴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능성 제품들 발라주고 난 다음에 팩을 붙여줍니다. 팩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여름에는 산뜻한 제형의 그 진정팩을 많이 붙여줬는데 겨울에는 보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팩이 베스트 마스크팩은 아닌데 저는 이 마스크팩이 좀 굉장히 꾸덕하고 글리세린이 전성분의 두 번째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팩을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앰플 하나 추천드릴까 합니다. 수분 앰플 진짜 많잖아요. 저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성분 같은 게 들어간 투명한 앰플도 충분히 보습 효과를 줬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제가 정말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에스트라의 리제덤 모공 탄력 캡슐 세럼입니다. 제가 이 세럼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형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세라마이드 캡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제형에 세라마이드 캡슐 비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도포되면서 제 보습 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짜 적당량 들어가 있어서 그리지하지도 않거든요. 메이크업을 얹었을 때도 속수분이 잘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노화가 될수록 더 건조함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더 보습 케어에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보습 제품도 바르고 탄력 제품도 바르고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저는 이 제품 하나로 해결을 해줍니다. 보습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정말 애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습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형이 있나요? 저는 바로 크림인데요. 자, 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라는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성분들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피부 세포 사이사이는 이런 오일류의 성분들, 지질 성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성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림이 보습에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또 많은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림을 고를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크림의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지성인 분들은 약간 젤 타입 크림 선호하시는데 이 젤 타입 크림에는 오일 성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듬뿍 발라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젤 타입 크림보다는 약간의 오일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보습에 효과가 좋고요. 또 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젤을 형성하는 그 점증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무작정 두껍게 바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점증제 성분이 이제 굳으면서 또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무작정 많이 들어가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런 계열의 성분들 중에서는 버터라고 알고 있는 성분도 있고 왁스 같은 고체 타입도 있어요. 고체 타입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크림은 어떨까요? 굉장히 단단하겠죠? 고체처럼. 그런 성분들의 경우에도 특장점이 있지만 그런 크림을 많이 바르게 되면 왁스 성분들 자체가 내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하면서 이게 또 내가 건조한가? 라고 느끼게끔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쿼알란 같은 오일이 포함된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두 가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 피부에 맞게 써요. 먼저 첫 번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크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꾸덕한 제형이고요. 이렇게 펴보면은 이런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어떨 때 발라주냐면 정말 밖에 건조해가지고 얼굴이 찢어질 듯이 건조하다 아니면 제가 평소에 기능성 제품들 사용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레티놀이나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발라줬을 때 얼굴이 따갑다 하면은 이 제품을 마지막에 듬뿍 얹어줍니다. 겨울철에 마스크팩을 떼고 나서도 저는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겹 더 덧바르고 잠을 잡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금만 바르시면 돼요. 젤 크림 같은 오일 성분이나 지방 성분이 없는 크림만 바르게 되면 겨울철에는 내 피부가 건조함을 느껴서 피지 분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가벼운 수딩 젤 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꾸덕한 크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양 조절을 대신 필수로 해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은요. 바로 설화수 자음생 크림 리치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13년간 사용한 제품이에요. 제가 13년의 숫자를 기억한 이유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써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TMI 썰을 좀 풀자면 연구소 입사를 하면 다양한 제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렵고 가장 성분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크림이었어요. 이 크림을 제가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25살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진짜 건조해가지고 어떤 크림을 발라도 보습 효과가 2시간 이상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음생 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피부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한 겁니다. 자음생 크림 하면 어머니들이 쓰는 크림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크림을 사용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데 우리 안티에이징과 수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는 꼭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무리 크림으로 이 자음생 크림 꼭 발라줍니다.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타입인데요. 아토베리아 크림보단 덜 꾸덕하죠? 이렇게 아주 잘 발립니다. 어머니들이 쓰는 크림이다 라고 해서 테스트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매장 가서 한번 발라보세요. 되게 부드럽고 무겁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피부에 맞게 이 크림도 양 조절해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저녁에는 좀 듬뿍 바르고 아침에는 한 겹 건조한 부위에 레이어링 해주듯이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얹어줍니다. 여러분, 선크림도 정말 중요해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죠? 여름철 쓰는 선크림과 겨울철 선크림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비교적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요. 겨울철에는 조금 더 보습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무기자차의 성분, 그 다음에 톤업 선크림의 성분에는 공통적으로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파우더 탑의 원료는 피부의 수분과 유분을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피부가 좀 더 건조하게 느껴진다던가, 여름에는 딱 적당했는데 겨울철에는 동일한 선크림을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갈라지고 뜨고 이렇게 되는 경험이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선크림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겨울철에는 보습력이 좀 뛰어나고 적당히 유분감이 있으면서도 유기자차 성분으로 들어간 선크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라네즈 퍼펙트 리뉴 선 프로텍터 에센스. 아주 잘 발립니다. 파우더가 내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앗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기자차를 써주는 편입니다. 물론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유기자차만 쓰면은 좀 트러블이나 눈시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중에서 가장 보습감이 좋은 그런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 제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저의 보습에 대한 지식과 루틴, 그리고 루틴 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는 악건성 피부이고 또 나이도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대여서 여러 가지 제품을 발라줘도 괜찮지만 저와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께 맞는 제품과 루틴, 적정량 찾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